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창화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어떤 IT 트렌드를 발견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겁니다. 너무 많은 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만 보는 걸로는 이게 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기준을 저는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로 지난 10년 동안 보고 있었어요. 5가지 키워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키워드들이죠. 독립적인 키워드이기도 하고 이게 복합적인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걸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중에서 딱 하나 핵심을 가지자면 래피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고요. 앞으로 10년은 더 갈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래피드 무슨 뜻일까요? 빠르게? 그렇죠. 스피드는 빠른 거죠. 근데 래피드는 스피드보다 왠지 좀 더 빠를 거죠. 네, 빨라요. 신속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빠름이고 휘발성의 빠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다녔거든요. 이런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 어떠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카메라 들고 다니나요? 얘는 안 들고 다니는데 우리 뭐 들고 다니죠? 그쵸, 폰카 들고 다니죠. 생각해보면 카메라를 안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카메라 24시간 동안 들고 다녀요. 이게 하나의 변화죠. 들고 다니다 보니까 변화가 또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밥을 먹을 때요. 밥만 먹으면 되죠. 요즘에 기도는 안 해도 꼭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사진 찍어야 돼요. 이 사진을 어디다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보면 사진을 찍습니다. 찍은 다음에 뭐 하죠? 그래서 올리죠. SNS 보내요 나왔어요. 네, SNS 올립니다. SNS 올리죠. 근데 왜 올릴까요? 공유하려고. 그렇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이런 걸 먹고 있어. 공유하는 거죠. 어디에 많이 올릴까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지금은 대세죠 거의. 인스타에 많이 올립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올릴까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많이 올리죠. SNS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 나는 인스타그램도 안 해요. 페이스북도 안 해요. 그럼 어디에 올릴까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 카카오톡, 단톡방. 그게 아니라 내 친구한테. 사진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찍어놓고 나서 그걸 다시 보면서 내가 이때 이랬었지. 이건 추억이었었죠. 지금 누구도 우리의 음식 사진을 다시 찾아보면서 이거 이때 맛있었지. 안 그래요. 사진의 의미가 바뀌었죠. 추억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사진은 공유합니다. 공유라는 이유,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었던 초연결 시대의 본질 기억나실 겁니다. 초연결 시대의 본질은 연결이라고 그랬었어요. 더 빠른 연결, 더 바른 연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분들하고 보통 못해도 100명 이상씩은 다 넘으시잖아요. 서로 친구 추가를 하니까. 자, 100명 넘는 사람하고요, 1000명 넘는 사람하고, 3000명 되는 사람하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셨어요? 못 물어봐요. 그럼 이건 뭐 하고 있는 거냐? 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난 이걸 보고 있어요. 내 관점은 이렇고요. 내 시선은 이렇습니다. 누군가한테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함으로써 우린 연결돼요. 이걸 보고 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죠. 여기 가보셨네요? 저도 가봤었는데. 그 집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1시간 전에 거기 있다 왔었는데 이 동네 사셨어요? 몰랐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죠. 연결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어서 뭔가를 찍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라면집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문을 듣고 오셨어요. 너무 배고파서 오신 손님한테 제가 라면을 내줍니다. 이거 드세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맛있겠다. 드시기 시작해요. 이러면 안 되죠. 뭐 안 했죠? 그렇죠. 전 이걸 인스타그램 모멘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찍게 만들어야 돼요. 찍게 만들려면은 제가 그냥 라면을 주면 되나요? 아니 어떻게 해서 줘야 될까요? 예쁘게 해야 되죠. 예쁘게.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보였을 겁니다. 춘장의 예술을 표현하셨던 분도 있어요. 토끼를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커피 드시러 가게 되면 우리 라떼 아트라고 그러죠. 어딘가 그냥 대충 해주잖아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해주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후자의 손이 더 많이 가죠. 이거는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포스터 한 장이라도 만들었는데 이게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대화거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거는요. 그래서 대화거리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원합니다. 근데 올릴 게 없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시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올릴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찾는 거죠. 그 올릴 만한 대화거리를 주게 되면 거기에 인사이트를 더해서 사람들은 일파만파 자신의 이야기들을 퍼뜨리죠. 이거를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뭘까요? 튀김.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였었냐면 장어인가요? 이거 많이 나왔었어요. 뱀도 가끔 나와요. 그렇죠. 갈치입니다. 갈치 아트죠, 이 정도면. 제가 지난번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저거 먹어봐야겠다. 갈치튀김이라는 메뉴가 있길래 걔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나오는데 20분이 걸렸어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음식 늦게 나오면 뭐라고 하잖아요. 1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과연 얼마나 맛있나 보자였는데 이게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첫 번째 생각, 아, 오래 걸렸구나. 이래서 오래 걸렸구나. 두 번째 생각, 맛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도 모르게 같이 갔던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이걸 하는 거죠. 네. 얼굴 보호를 위해 찍고 있어요. 찍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영상을 올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해줘요. 전 제주도에 가서 먹었는데 대표님 서울에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려고요. 이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죠. 음식뿐만 아니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하나 더 나왔었죠. 혹시 있으신 분? 나도 있다. 아, 몇 분 있으시네요? 저도 있어요. 이거 제가 왜 신청했을까요? 귀여워.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아, 이쁘잖아요. 예뻐서. 이해거리가 됐죠. 이제 다른 은행들이나 다른 카드사들이 만드는 카드를 보면서 아, 왜 이렇게 못 만들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얘를 발견했습니다. 아, 요즘에 이거 하나 있으면 인싸라 그러죠. 인싸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하시면은요, 이제 얼굴 놀이 하는 거죠.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섭외를 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냈어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보시면은요,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왜 울까요? 왜 울까요? 이건 카드잖아요. 왜 울죠? 그렇죠. 내 돈 아까워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재미 요소를 줬잖아요. 첫 번째, 무료예요. 두 번째, 우리를 자극하는 말. 남들 빼곤 다 있대요. 나도 갖고 싶은 거죠. 세 번째, 한정판. 그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일단은 신청부터 하는 거죠. 이걸 쓸지 안 쓸지는 사실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쓰게 만드는 것보다 일단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갖고요. 광고가 되게 만들었고 사람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각인을 시켰죠. 거기서 시작합니다. 뭔가를 주게 되면은요. 일파만파 예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래피드하게 퍼져나가죠.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서 나는 전파될 만한 것들이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랑 만났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겠죠. 지난번 이야기했었던 본질하고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G 시대가 내렸었죠? 맞아요. 더 빠른 시대가 됐어요.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퍼져나갈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바른 연결을 이야기했었던 이유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생겼죠. 너무 빠르게 스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을 공개하는 건 좋은데 무리수를 두시는 분들이 있죠. 요즘에는 정말 투명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뭔가 올리면은요 즉시 검색에 들어가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을 하셔야 되죠.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하시는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가지 영향을 미친 걸 봐보죠. 첫째, 파생된 서비스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빨라졌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얘가 있죠. 간편, 승인. 승인이란 말은 우리가 뭐 할 때 쓰는 말이죠? 허락받다, 승인받다. 하지만 우리한테 더 익숙한 거는 결제할 때. 그러니까 간편 승인의 다른 말은 이런 쪽이 될 것 같아요. 뭘로 승인을 받을 거냐. 이거 무서운 겁니다. 과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하기 어려웠었잖아요. 그때는요.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왜? 스마트폰은 결제가 안 되니까. 일단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아,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였어. 그게 됐어요. 요즘에는요.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엄지를 올리고 있어요. 끝났죠. 배송 들어갔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인 겁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우리의 지문을 등록하는 거고요. 우리의 지문이라는 건 나만을 위한 고유의 보안이죠. 나만을 위한 생체 정보인데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쉽게 등록을 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하니까. 요즘 시대가 이겁니다. 편해요.
편한 대신에 이 편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안에 대한 걱정을 살짝은 내려놓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지 결제 시장이 됐고 이거를 통해서 어디나 우리 생체 정보를 넣어도 돼. 이게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벽을 허문 겁니다. 다음은 얘가 나왔죠. 아이폰 10. 자, 아이폰 10이 나오면서 새로운 변화가 두 가지가 생겼었어요. 첫 번째는 방금 전까지 잘 있었던 거 없애버렸죠. 그렇죠. 홈버튼 없앴습니다.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아, 예전에는 이어폰도 못 꽂게 하더니 이제는 홈버튼도 없앴어. 애플이 원래 잘하는 건 그런 거예요. 모든 서비스가 동일해서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 서비스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꾸 줄이죠. 너무 많으면 선택하지 못하니까 단순화시킨 겁니다. 홈버튼은 날린 대신에 뭘 만들기 시작했느냐? 맨 위에 깎아놨죠, 액정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M자 탈모란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굉장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러면서. 저 부분을 만든 이유가 센서가 잔뜩 들어갔죠.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만들었죠. 얼굴 인식. 아까는 똑같네요. 아까는 우리가 우리의 지문을 줬어요. 이제는 뭘 줬죠? 얼굴을 줬어요. 왜냐면은 애플이 이걸 쓰라고 하니까요. 페이스 아이디를 쓰기 위해서는요.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얼굴을 돌려야 돼요. 3번 돌려야 돼요. 되게 웃겨요. 보면서 얼굴을 3번 돌리면 이거를 스캔해갖고 인식을 하죠. 자, 그 다음부터는 정말 편한 게 밀어서 잠금 해제도 아니고 올려서 잠금 해제도 아니고 쳐다보면 잠금이 해제가 되죠. 처음에 어색해요.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하죠. 약간 어두운 데서 쳐다봐도 잠금이 해제가 되고요. 선글라스가 너무 짙지만 않으면 해제가 되고요. 머리 스타일을 바꿔도 해제가 되고 화장을 지우셔도 알아볼 수 있죠. 네,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빗장이 하나 낮춰졌어요. 그럼 또 무슨 시장이 열리느냐? 엄지로 결제를 하는 게 쉬워지듯이 얼굴로 승인하는 게 쉬워지는 시대가 되겠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얘네가 등장했죠. 평창올림픽 때 알리바바에서 평창올림픽에 부스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공식 파트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통 작은 부스 만들거든요. 근데 얘는 건물처럼 그냥 크게 지었어요. 이곳에 가면 뭘 경험해 볼 수 있냐면 중국의 알리바바가 만든 페이스 아이디 안면 인식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제가 가봤죠. 네, 직접 가서 한번 써봤어요. 어떤 건가.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의 얼굴을 태블릿 쓰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써있기로는 24시간 내에 삭제된다라고 써있어요. 그건 봐야 되는 일이고 저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애를 데리고 갔고요. 되게 좋아하죠? 이런 거 좋아해요. 자, 얼굴 돌려서 자기 얼굴을 인식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어떤 게 펼쳐지느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저기 위에 렌즈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 렌즈를 쳐다보게 되면 잠금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맥도날드나 KFC나 버거킹이나 햄버거집 가서 여러분들 결제하실 때 카드 안 주죠? 주문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눌러야 되죠. 키오스크 누르고 난 다음에 카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결제 승인이 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포인트 적립을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눌러봤었다가 맞다 실수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뒤에 누가 서 있어요? 그쵸, 사람들이 서 있죠. 민망해서 못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순하지만 풀려버리죠. 굉장히 빨라요. 앞에 쓰면은 반짝하면서 바로 잠금이 해제가 돼요. 자, 애플이 시작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애플만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이미 중국의 알리페이부터 시작해서 징둥닷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얼굴 인식 기술들을 발전시켜 놨죠. 그럼 이게 적용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노트북에서 사이트에 로그인 하실 때 좀 더 편해지는 겁니다. 비밀번호 기억 안 나시잖아요. 우리 뭐예요? 찾기 누르잖아요. 아이디도 기억이 안 나요. 아이디 찾기 누르면은요, 팝업창 하나 뜨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스마트폰을 인증받으라고 나오죠. 옛날보단 그래도 좋아졌어요. 스마트폰 인증받고 나면은 이제 아이디를 알았어요. 비번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계속하면 스트레스 받죠. 그걸 한 번에 줄일 수 있겠죠. 많은 노트북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얘가 나를 인식해서 본인인 걸 확인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기술 발전은 위험한 것들을 책임져 주죠. 실제 중국에서는요. 길거리에 있는 무인 자판기뿐만 아니라 실제 계산대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앞에 카메라를 쳐다봐요. 카메라에 정확하게 본인의 모습이 인식되고 나면은요, 결제가 되고 끝납니다. 끝. 카드 적립할 때 눌렀어야 됐죠.
그런 거 쓰고 있으면 포인트 정리까지 끝.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래피드하죠.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IT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는 빠르다라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가 미래가 될 수는 없어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의 미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대도시에 있는 IT 기술들, 그거를 보게 되면 아, 위챗을 따라가는 게 카카오, 배달의 민족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은 메이턴과 같은 모습들, 그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볼 수 있죠. 10년 전에 이게 거꾸로였습니다. 우리나라 네이트온을 보고서 QQ 메신저라는 것들이 생겨났었고요. 위챗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가 나오고 나서 위챗이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나오고, 카카오에서는 이모티콘 사업 여러 가지를 보면서 중국이 따라갔었다면 이제는 역전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가 나왔네요. 안면 인식 기술. 더 많은 회사들이 만들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는 간편 결제예요. 승인이 됐으니까 결제해야겠죠. 긁어야 돼요. 긁는다? 이건 카드죠. 자, 결제 시장은 간편 결제하고 간편 송금 두 개로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간편하게 돈을 보낸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돈을 보내죠. 공인인증서 없이도 보낼 수 있는 시대까지 됐죠. 상대방의 전화번호 그것만 알고 있으면 계좌번호 몰라도 보낼 수 있죠. 자, 가장 많이 쓰는 돈을 쓰는 서비스 뭐 있죠? 토스. 두 개 나왔네요. 카카오페이하고 토스.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서비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신에 점유율 면에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토스랑 카카오페이가 점유율을 90% 넘겨 있는 상태예요. 빠르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간편해요. 래피드하죠. 토스를 들어가면 첫 번째 하면 이렇게 생겼죠. 내가 토스를 들어가는 목적은 돈을 보내는 거니까. 이겁니다. 카카오페이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약간 반칙.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깔려 있으니까. 그거에 반면하면 토스의 성장은 정말 대단한 거죠. 이웃나라 중국 가보면요. 중국은 돈을 보내거나 돈을 결제를 하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었었을 때 뭘로 결제하죠? 카드? 카카오? 최근에 중국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자, 중국은요 카드 많이 안 씁니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낮아요. 훨씬 낮아요. 이제 뭐 겨우 20% 될까 말까 한다고 하니까 훨씬 낮죠. 대신에 이게 있죠. 계산대마다 뭐가 있죠? QR이 있죠. QR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죠. QR을 쓰면 편한 세상이 중국이죠. 그거 아니면 잔돈 다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럼 누구나 계산대에 서서 자기 스마트폰을 바코드에 인식을 하거나 자기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촬영을 합니다.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불러도 되죠. 앉아가지고 메뉴판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메뉴판이 펼쳐지고요. 주문을 할 수 있고 몇 명이 왔다라고 해서 다 신청을 해요. 그럼 갖다 주죠. 모든 식당이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결제는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지금 QR코드로 결제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해요. 지금 나왔어요. 시작되고 있죠. 그 전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돈을 다른 사람한테 잘 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변화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잘 안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갑 잘 안 가지고 다녀요. 밖에 나가실 때 간편하게 나갈 때면 우리가 꼭 챙기는 게 있죠. 스마트폰 갖고 나가야 돼요. 근데 아차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는데 항상 뭐 놓고 와요? 지갑을 놓고 갑니다. 다시 가서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스마트폰 하나랑 카드 하나 붙여놓고 다니죠. 그럼 안 잊어버리죠. 예전에 이것도 걱정됐었어요. 원래 계란 한 바구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폰도 잃어버리고 카드도 잃어버린다. 이거였었는데 나의 편의성이 그걸 이겨낸 거죠.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길 가다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사 먹지를 못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으니까 닭꼬치집을 발견해도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판교에서 강의하고 집에 가는데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꼭 그 시간 되면 냄새 기가 막히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제 시야를 잡아 끄는 멘트를 하나 봤어요. 네, 모든 메뉴 계좌이체 가능. 제 빗장이 열리는 거죠. 저는 간편 송금이 가능해요. 다 가능하시잖아요. 계좌이체가 가능하대요. 들어가서 제가 카드를 내밀었으면 사장님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 싫어하죠? 그렇죠. 닭꼬치 100개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개 먹으면서 카드를 내면 좋게 볼 수가 없죠. 물론 손님이니까 좋다라고는 하지만 서로 배려를 해서 카드 안 내밀죠. 그럼 여기는 경쟁력이죠. 멘트 하나 써놨는데 지나가던 사람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등장했네요. 또 귀엽죠. 2018년도 2월 달에
카카오 뱅크가 아니라 카카오 페이죠. 카카오페이에서 이것도 누구나 신청하면 이 카드를 줍니다. 네. 그럼 제가 이거 왜 신청했을까요? 귀여워서. 똑같아요. 귀여워서 했습니다. 귀여워서 신청했는데 이건 귀여움이 끝이 아니었었어요. 신청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신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줍니다. 이 깜판을 이미 주기 시작했어요. 찍으라는 QR코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드의 뒷면을 보게 되면 개인 QR코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촬영하시게 되면 뭐가 뜨냐면 제 계좌번호가 떠요. 바로 돈을 송금하라고. 이거 아까 QR코드 중국 얘기나요? 그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순차적으로 가고 있었죠. 그러면 가맹점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가맹점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편의점 지나다니실 때 편의점 앞에 카카오페이 됩니다 라고 써 있었던 게 이런 쪽이었었죠. 카카오페이는 활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편하게 써야겠죠? 예. 카카오톡을 혹시 오프라인에서 결제해 보신 분 계세요? 오프라인에서 매장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뭐 미용을 하시거나 내가 오프라인에 결제를 했다. 됩니다 써 있는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귀찮아요. 귀찮은 거 덜어주면 되겠죠. 예, 카카오톡을 꺼내신 다음에 한 3번 정도 흔들어 주시게 되면 너무 세게 흔들면 날아가요. 예, 3번 정도 흔들어 주시게 되면은요 바로 QR코드 찍으라고 스캐너가 재생됩니다. 단축키처럼 넣어놨어요. 이게 혹시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에 들어가시면 쉐이크 기능이랑 있기 때문에 걔를 켜놓으시게 되면 2번 정도 세게 흔들어 줬을 때 바로 찍으라고 나옵니다. 스타벅스도 쉐이크 기능이 있죠. 카드 들어갔을 때 바코드 보여줄 때 살짝 흔들면 되잖아요. 일상에서 쓰는 것들 간편함 똑같죠. 고객이 빨리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등장했네요. 제로페이. 제로. 뭐가 제로죠? 수수료가 제로죠. 무슨 수수료요? 우리한테 해당한 얘기는 아니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시작한 서비스가 제로페이죠. 서울페이라는 이름도 있었었는데 제로페이라는 이름으로 정착이 됐죠. 자, 시작이 된 거는요. 이미 2018년도 12월 20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3월부터 정식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데 그동안 신문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쓰기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방금 전과 같이 제가 카카오페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간편하게 찍어서 할 수 있으면 편의성은 해결이 되겠죠. 제로페이 앱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에서도 3월달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촬영만 하시면 제로페이 결제도 가능해지고 지금 11번가도 이 서비스에 들어가겠다고 얘기가 나온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 은행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편의성의 문제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해야 되고 카드보다 이거를 쓰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의 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혜택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문기사를 보실 때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등장했죠. 수수료를 제로로 만든다 그랬어요. 카드사의 수수료를. 사람들이 송금을 하면 할수록 카드사는 그러면 수익이 떨어지겠네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아까 제가 중국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평소에 현금 많이 쓰세요? 아니면 카드 많이 쓰세요? 그쵸? 카드를 많이 쓰는 시대로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후불제에 좀 익숙해요. 직불제보다. 내가 체크카드로 송금을 한다 그래서 나한테 혜택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포인트가 쌓이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카드사의 반격이죠. 카드사에서는 공통의 QR코드를 내놓습니다. 지금 QR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촬영을 하시면 평소 쓰시는 현대나 롯데나 신한카드 그런 것들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촬영하게 되면 카드를 긁을 필요 없이 그냥 간편하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특히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 좀 불편하죠. 삼성 쪽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가 있는데 아이폰은 카드를 부착해 다녀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찍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서든지 간에. 카드사는 그거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내에서도 QR은 대세로 가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쓸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안 쓸 것 같아요. QR로 찍자 그러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예전에 삼성페이 초창기 모델도 그랬습니다. 삼성페이 결제하기 위해서 삼성 핸드폰을 일하시는 분한테 전해주면은요 당황하죠. 이걸 나한테 왜 주지?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죠. 알리 이야기 드릴게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결제 수단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라는 걸 씁니다. 이 알리페이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2019년부터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지금도 알리페이 많이 쓰시거든요. 택시를 탈 때에도 QR코드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지금 카카오에서 작년에 내놨던 전략은 뭐였냐면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여행을 하실 때 환전에 갈 필요 없이 카카오페이를 실행을 해서 QR코드로 결제가 되게 만드는 걸 추진 중에 있어요. 알리페이도 되니까 카카오페이도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가능해? 하시는 분들은요. 일본 여행 가셔가지고 카카오 택시 앱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럼 제휴를 맺었기 때문에 그때 벚꽃이 샥 날리기 시작하면서 일본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안 부르실 거예요. 왜죠? 그쵸, 일본 택시비가 비싸죠.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간편하게 결제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걸 또 하나의 포인트로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 이야기 드릴게요. 간편 투자. 투자도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 간편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자산 몇백만 원씩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편하게 잔돈입니다. 한 5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5획 정도, 5만 원 정도 소액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쪽이에요, 소액 투자. 소액 투자를 시작한 게 카카오에서도 지금 카카오페이에서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앞에 이야기 드렸었던 토스에서도, 삼성페이에서도 테라펀딩하고 손을 잡고 나서 누구나 5분 만에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몫이니까 신중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변화는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2019년도 더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결제와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세 가지 포인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G의 세상이다. 더 빠른 세상이 열린다. 3월달 이후로 5G 단말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린 더 빠른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야, 빨라지면 좋은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빨라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지연성, 소위 렉 걸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지속성이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안면인식. 그냥 아이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이게 다음에 넥스트 모델에서는 결제 시장까지 가게 돼 있고 나를 인정하는 수단이 된다. 세 번째, QR 이야기 드렸었죠. 제로페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때 나는 안 쓸 거야가 아니라 QR로 결제하는 시장이 국내 문제만이 아니구나. 전 세계가 지금 특히 중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QR페이 시장이 열린다. 이 세 가지 기준점을 가지시고요.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트렌드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평소 일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질문을 던지시게 되면은 더 많은 재미있는 IT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